예,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민얼련의 탈곡사들. 예, 민얼련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그 활동가들이 한 주간의 어떤 언론 소식, 뭐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언론 소식을 모아서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선희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뭔가 복장이 이 치렁치렁이 뭐 이거 네. 프릴이라고 하나요? 프릴? 네, 레이스, 프릴 레이스, 이런 건데 예, 네, 예.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진행자는 거의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예, 그런데 신경 써서 고마워. 제가 댓글 좀만 읽을게요. 예, 네. 방금 그 4.16 세월호 참사 그 가족협의회 분이 나오셔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현숙님은 4.16 TV 구독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수김, SUEKIM님은 힘내세요,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씨앗을 심는 사람님은 어찌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진짜 응원, JMK님은 이번에 제대로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댓글 중에 2개를 선정을 해서,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예. 닥터키친 다방커피. 설탕이 되지 않은 요 커피를 집으로 배송을 해드릴 테니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남겨주시고 이메일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책을 에세이인데요. 이금희의 KBS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그 작가님 나승현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이것도 화면에 캡처를 해서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었는데 오늘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자꾸 마음 아픈 소식만 자꾸 전해서 저도 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고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 네, 그것과 관련된 보도를 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사실 민경욱 의원 그거를 좀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언론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언론이 네, 있었군요. 또 문제를 일으켜서 네, 예. 사실은 좀 회자가 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일단 KBS가 가장 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시 모니터를 하는 8개 매체가 있거든요. 방송사의 예. 경우. 예. 그래서 그걸 모니터를 한 결과를 네, 이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일단은 그 현직 대통령이 처음 임기 중에 모친상을 당했다 보니까 약간 언론들도 어떤 그 기준이 딱히 없이 그냥 좀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를 일단 시작을 한 것 같기는 했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전에 만약에 비판받았던 점이 분명히 있었으면 그런 그 나쁜 보도를 안 했을 텐데 일단은 소개를 해보면 문제적인 장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 환자 운반용 이동식 침대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침대 거기에 모셔진 시신이 병원에서 운구차 그러니까 응급차로 이송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발인을 하면서 관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으로 덮여졌지만 시신이 이송되는 거를 보도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이 이때까지 보도에 안 등장한 것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등장을 했었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발인이나 연결식 때 좀 관을 하얀 천에 싸서 좀 그 그러니까요. 사람에 대한 예를 다 갖춘 다음에 장례 행렬이 따라오는 그런 화면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익숙하죠, 그거는. 네, 예. 생각을 하는데 시신이 그 고인이 지금 시신 상태로 천에 쌓여서 있는 상태를 방송사에서 화면으로 봤다. 이건 좀 사실 네.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방송사는 KBS였는데요. 그러니까 화면을 구성할 때 시신을 그 화면 중앙에 놓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옮겨지고 있었을 테니까. 예. 그렇게 영상을 쓴 건데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8개를 다 조사해 봤더니 KBS뿐만 아니라 사실은 MBC, SBS
YTN에서 이 영상을 썼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는 이걸 사진으로 한 걸 이제 정지된 영상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화면을 네, 소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상파 3사가 다 썼다는 YTN까지 뭐 해서 주요 네. 방송사가 다 쓴 거네요, 한마디로. 네, 놀랍게도 JTBC와 채널A, MBN은 이런 영상 구성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의외네요. 채널A와 MBN은 또 네. 여기서 영단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굉장히 의외입니다. 네, 예. 이것도 의외인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한 걸 했고, 지상파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장면이 필요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고인이 천에 쌓여서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방송할 때, 기자들이 멘트를 치잖아요. 예. 그 멘트가 무슨 이렇게 현장을 묘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가면서 대통령이 이전에 이런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은 이렇게 할 것으로 예정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화면은, 시신이 이송되는 화면을 쓰고. 그때 당시에 그냥 대통령의 모습, 아니면 대통령 내외가 좀 애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화면을 썼다. 이런 것은 좀 무례하거나 아니면 뭐 무책임하거나 제대로 몰랐거나 사실은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 이제 뭐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공인이고 그분의 뭐 일거수일투족이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양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 강한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친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인이에요. 아무런 예, 그리고 그동안 언론 노출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뭐 영부인처럼 사실은 굉장히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유명한 분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이 뭐 이렇게 뭐 고인이 된 분이 옮겨가는 거를 하는 게 어떤 뉴스 가치가 있고 이거를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그러면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지 전혀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스스로들도 자각을 하고 있었다. 아 자각을 했나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 언론들이 대부분 정정을 하거나 뭔가 수정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아, 그런데 바로 KBS와 MBC가 당일 저녁에 바로 영상을 수정을 했고요. 인터넷판에 올릴 때. 수정을 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그 화면을 구성을 했을 때 그 화면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외관이라든지 그런 식의 화면 구성을 하고 기자들이 거기에 덧대어서 리포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전에 충분히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정말 KBS와 MBC는 정말 바로 수정을 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걸 금방 인식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SBS는 다음날 아침에 영상을 수정을 했어요. 이것 예. 또한 화제가 되니까 이제 영상을 수정했던 것 같고 예. TV조선도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수정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YTN은 수정을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수정을 금방금방 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자신들도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치고 빠지기인가요 이게 전문 용어로? 근데 뭘 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이게 그러니까 뭐 화제성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엄청나게 시청률을 뭐 이렇게 뭐 올릴 수 있는 기재다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진짜 그러려고 했네라고. 그러려고 했네 뭔가 동기 이게 분석이나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이제 저도 언론인으로서 오랫동안 이런 제가 방송을 하진 않지만은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이런 게 돌아가기 때문에 멍 때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저게 그냥 찍어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뒤늦게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스크리닝 걸러지는 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렇게 잘 준수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걸러내는 작업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
장면이 아예 보도에서 없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예를 들면 사건 사고 상황이나 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재난 사고 같은 데 꽤 있어요. 네, 그런 꽤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실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이제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방송에서 봐왔고 또 국가 폭력에 의해서 1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 그 사망 당시에도 사실 부검 논란이 그 당시에 막 빚어지면서 영안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이미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과수에 가는 장면조차 이거는 뉴스의 하나의 그 장면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뭐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이 갈리실 수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좀 노환으로 별세를 하신 거였고 사건, 사고, 재난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불구하고 시신이 이송되는 장면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금방 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의 경우에는 시신이 예를 갖추지 못했다, 충분히.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을 매우 느꼈기 때문에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방심위라고 하죠. 방송심의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네. 데서 징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런 게? 그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최근 작년에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 비슷한 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고 예.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때 TV조선이랑 연합뉴스 TV에서 이걸 시신이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도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중계를 해서 이제 방심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방심위가 TV조선에게는 의견 제시라고 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냥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오. 해라. 네, 예, 예. 그 정도고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을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도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살 보도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방송심의 규정에 이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모두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심의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또 좀 논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아무래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논란이 됐다 보니까 한국영상기자협회라고 해서 그 카메라 촬영해 주신 기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여 있는 이 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터지고 나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재난 상황일 때를 가정해서 관련된 설명들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재난 상황일 때 시신을 촬영해도 되느냐 이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시신을 클로즈업 촬영해서 직접 방송하는 건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다 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하지만 시신이 직접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풀샷에서 이제 이송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또 앰뷸런스로 이제 이송되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모친과 관련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되게 안 맞아요. 재난 사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풀샷으로 찍힌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되게 그 시신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그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고 방송 심의 규정에서도 그렇고 이걸 다룰 만한 규정이 딱히 없다 지금 현재는.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살짝. 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노회찬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그래도 TV조선엔 의견 제시가 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의견 제시가 결정됐을 때 적용된 규정이 방송심의규정 27조로 품위유지인데 예, 예. 그 품위유지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방송사가 품위를 지켜서 보도했어야 되는데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방송을 했다 이건데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번 이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방심위에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제재를 그런 데에는 좀 의심이 들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징계는 저는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징계만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들 스스로가 좀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조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거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곧 2019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미 충분히 진행이 돼서 이달 말에 완성이 목표라고 하던데 이미 지난달에 그래서 이제 검토를 막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은 잘 못 봤는데 그 안에도 이 시신 이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이런 내 생각이 네. 들고 또 첨언을 좀 하자면 아주 최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그 설리 씨와 관련된 예. 보도에서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서도 마이데일리, 뉴스앤, 더팩트, 스타뉴스와 같은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그 설리 씨 자택에서 경찰들이 그 시신을 이송하는 그 장면을 다들 보셨겠지만 막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촬영하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 보면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모친이라서 또 아니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서도 아니고, 유명 정치인이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윤리적 보도에 대해서 분명히 감각을 가져야 된다. 관성적으로 하던 대로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가 인지가 된다라면은 이제 고쳐야죠. 그런 네, 이제 거는. 고쳐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치게 만드는데 우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련의 활동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될 텐데.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예. 이게 지상파가 되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의 모친이어서 그랬다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불행한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들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고위 공직자의 모친, 뭐 대통령의 모친이어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까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널리즘은 굉장히 실천적인 영역이라서 굉장히 뭔가를 하면서 계속 뭔가 이게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또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고쳐 나가고 또 이런 뭐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고언이나 조언들도 많이 언론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또 좋은 말씀, 좋은 지적질, 좋은 착한 지적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민언련의 조선희 활동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